자,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자, 저는 지금 더뉴 그랜저 3.3 가솔린 트림을 지금 주행해보고 있습니다. 형상은 소나타랑 똑같습니다. 형상은 소나타랑 똑같지만 가장 많이 차는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이 가죽 느낌이 아주 좋아요. 훌륭하고, 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그라피 모델입니다. 캘리그라피 모델이다 보니까 방금 보셨어요? 방금 5방씩 넘었는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캘리그라피가 적용이 되면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 이쪽 있잖아요. 가운데 이쪽도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운전하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잡고 운전하진 않죠. 근데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파 가죽이 적용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내가 지금 현대 플래그십 모델을 주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어링 휠을 봤을 때 뭐 클러스터 시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방에 HUD 시야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부분들, 이런 버튼들의 두께 자체가 소나타보다는 확실히 좀 더 커진 느낌이 들어서 주행 중에 조절하더라도 느낌이 상당히 좋고 직관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역시 차는 6기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행 자체도 아주 좋고요. 가속감도 아주 훌륭합니다. 자, 브레이크 괜찮습니다. 브레이크가 상당히 고급지게 제동이 걸린다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약간 수입차랑 비교했을 때 볼보에 적용된 브레이크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주고요. 1열에 앉아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낮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 그냥 편안한 세팅 정도.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이 녀석 1열에 앉았을 때 느낌 자체는 내가 정말 진짜 편안한 차를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줍니다. 또한 이제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저렴하게 푹신푹신한 느낌보다도 약간 좀 고급스럽게 푹신푹신한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자감이 아주 훌륭해요. 특히 등받이 각도라든지 헤드레스트, 전체적으로 내 몸을 잡아주는 이 느낌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현대자동차에서 느껴졌던,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소나타와 비교를 했을 때 소나타 시트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제 벤츠처럼 이제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이게 라인이 동일하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쪽에 단차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스 디스플레이인데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 심리스라는 게 경계선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뭐 심리스 속옷 그런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요번에 적용된 이 디스플레이, 심리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약간 벤츠 느낌이 확실히 나요. 벤츠 느낌이 확실히 나고, 특히 스티어링 휠 자체가 상당히 소프트합니다. 묵직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셀 페달도 그렇고 브레이크 페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성분이 주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이 차량을 조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차량들이 12.3인치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인성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디자인들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랜저서부터 인포 시스템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홈 버튼 눌렀을 때 시계도 나오고요, 대기질, 그다음에 날씨, 내비게이션, 이 지도 자체가 굉장히 되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디자인을 클러스터에도 넣어줬으면 어땠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랬으면 좀 아우디스러운 느낌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악셀을 밟게 되면 악셀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악셀 반응도 막 엄청 늦다라는 그런 느낌도 안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셀 페달 느낌이 엄청 민첩하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악셀 이렇게 밟았을 때 차량의 움직임이 그래도 바로바로 움직여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확실히 이중 접합 유리가 앞에도 돼 있고 1열 도어에도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가장 깡통 모델에도 기본적으로 전면 글라스와 1열 도어 쪽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돼 있고, 자, 이 녀석이 지금 현재 전장이 예전보다 60mm가 더 길어졌습니다. 60mm가 더 길어져서 4990mm, 즉 거의 5m가 다 되죠. 5m 거의 다 되는데, 약간 살짝 있는 코너에서도 코너링이 훌륭합니다. 코너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롤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롤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가 않고, 특히 하체 세팅 자체가 상당히 소프트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드하다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을 정도로 승차감은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요. 고속 영역에서도 지금 풍조름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 보통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보통 이쪽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요번에 그랜저로 넘어오면서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에코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 자, 스포츠 모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약간 패드 시프트 반응이 살짝 늦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컴포트 모드보다 스티어링 휠의 느낌 자체가 상당히 묵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차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에서의 핸들링과 스포츠 모드의 핸들링, 이 감도 차이 자체가 상당하고요. 하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체는 스포츠 모드나 컴포트 모드 둘 다 그냥 편안한 세팅인 것 같고, RPM을 상당히 많이 더 써줍니다. 3.3 가솔린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이 녀석 운동성 등이 충분해요, 진짜. 근데 뭐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해서 뭐 스피커로 엔진 사운드를 내준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3.3 딱 자연느끼 엔진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 물론 이제 이 차는 달리는 목적성은 아니죠. 스포츠성이 있고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는 딱 이 정도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하체 세팅 느낌 자체가 거의 변화가 없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컴포트 모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조용해요. 그러니까 차량이 RPM 3500 RPM서부터 엔진의 회전 질감, 엔진의 회전음이 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3500 RPM 밑으로는 정말 정숙해요. 날씨가 굉장히 춥고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속주행을 하는데 풍절음 이런 게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진짜 조용하고, 왜냐하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을 좀 하게 되면 풍절음이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같은 경우도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소나타는 좀 풍절음이 많이 들려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하지만 이번 더 뉴 그랜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최고죠. 특히 이제 그랜저, 예전 그랜저 IG에서는 시계 자체가 좀 생뚱맞았죠. 근데 이제 시계가 없어지면서, 아날로그 시계가 없어지면서 큰 지막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클러스터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심리스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어컨 송풍구 라인 자체도 이렇게 쭉 이어놨잖아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아우디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정말 심리스가 강조된 그런 인테리어다. 한마디로 단차 그런 게 많이 느껴지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쫙 이어진 느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되게 뭐랄까요, 인테리어 자체가 되게 좀 편안하다, 편안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라인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실내 이렇게 라인들을 보게 되면 쫙 이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실내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감이 들고, 특히 요번에 새롭게 적용된 이 공조 시스템. 자, 제가 지금 주행 중인데 딱히 봤을 때 직관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온도 이런 거, 전체적인 버튼들이 이제 처음에는 버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당연히 이제 적응을 해야 되겠죠. 적응을 하고 나면 정말 직관성이 너무 좋습니다, 공조. 특히 이제 이런 그래픽까지 너무 좋다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정말 훌륭해요. 국산차의 스크린 터치 속도 자체는 뭐 상당히 훌륭하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무선 충전 기능 위치예요. 무선 충전 기능 위치. 왜냐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에 있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선 충전 기능 위치는 이쪽에 있는 게 상당히 편한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이렇게 마감까지 훌륭하네요. 진짜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지, 고급차면은 이쪽에 뭐 우드 트림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어떻게 보면 좀 아끼지 않았나, 그런 차별을 좀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가 운전자의 몸에 따라서 약간 조절이 됩니다. 등받이가, 그러니까 등에 요추 지지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살짝 움직였어요. 이 녀석이 운전자의 그런 자세를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뭐 허리가 안 아프게라든지 최대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요추 지지대가 자동으로 또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요번에 그랜저로 넘어오면, 더 뉴 그랜저가 되면서 HDA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반절 주행을 했을 때 과속 카메라 속도를 맞춰주게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더 뉴 그랜저 HDA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플러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동부가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뭐 자유로, 강변문로 이런 곳에서도 작동이 돼요. 자, 뭐 지금처럼 앞차와의 간격도 잘 조절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정말 조용하죠. 승차감 편하죠. 알아서 가고 있죠. 트렌드에 어울리는 그런 주행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100km로 세팅해놨어요. 지금 앞차와의 간격도 상당히 먼데, 요번에 적용된 HDA 시스템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90km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해. 고속도로 위주였어요. 고속도로 위주에서 좀 밟으면서 주행했는데 연비는 9.9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공인 연비가 9km 후반대죠. 9km 후반대에다가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도 뭐 그래도 9.9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땐 3.3이라는 수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연비는 그냥 소소한 것 같습니다. 2.5, 그 다음에 3.3 하이브리드 LPI 4개의 라인업으로 동시에 출시를 했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좀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뒤늦게 나왔죠. 공식 런칭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됐는데, 이번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도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전 계약 통계를 봤을 때 하이브리드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2.5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이 뭐 K7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5 같은 경우는 차가 좀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5 프로옵션을 구입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물론 하이브리드 자체가 되게 뭐 운동 성능을 따지고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연비 효율성을 타는 차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2.5 가솔린 모델 프로옵션 뽑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그래도 그랜저 타는데 어느 정도 운동 성능도 느끼고 좀 더 약간 파워풀한 그런 주행 성능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당연히 3.3이 정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대에서 이번 슬로건을 건 게 바로 그거죠. 성공.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국내에 수입 차종이 많지 않았을 경우는 그랜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공의 그런 상징이었어요. 성공하면 뭐 할까? 그런 데 사야지. 하지만 그랜저 IG가 35만 대가 넘게 팔리면서 약간 그랜저가 예전의 그랜저 위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너무 대중적인 그런 차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당연히 요즘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성공하고 너 돈 많이 벌면 무슨 차 타고 싶냐면 당연히 누구나 다 뭐 BMW, 벤츠 아니면 뭐 국산차 중에서 제네시스라고 많이 하죠. 근데 요번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인식들을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으려는 느낌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과거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랜저 자체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페이스리프트지만 정말 풀체인지 수준의 그런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외관이나 뭐 실내를 봤을 때는 드디어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랜저,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랜저의 느낌을 다시 현대적으로 잘 표현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브랜드와 달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너무 파격적인 변화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막 아반떼 같은 경우도 그랬죠. 아반떼 같은 경우도 페이스리프트지만 삼각대로 정말 파격적인 변신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모한 도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그랜저 같은 경우는 무모한 도전이 아닌 정말 세련된 현대적인 도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보면 볼수록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 또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도 도로를 다닐 때, 도로를 주행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사람한테 비춰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실제로 지금 런칭 행사에서 수많은 그랜저가 자유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진짜 디자인 잘 나왔다. 특히 리어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정말 너무나 훌륭하다, 예전에 그랜저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K7 프리미어도 상당히 잘 나왔지만 약간 좀 뭐랄까요, K7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편견이 있던 차량들 중에서는 디자인이 정말 훌륭하지만, 이러한 편견을 깨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봤을 때는 이번에 현대의 더 뉴 그랜저 상당히 우리들한테 좀 반갑게 다가오는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하게 되면 솔직히 좀 거부감을 줄 수가 있는데, 가장 지금 나오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띠는 차량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멋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1시간 정도 시승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좀 아쉽죠. 저도 더 많이 느껴보고 싶고, 또한 이제 2.5 가솔린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느껴보고 싶었지만 지금 런칭 행사에서 시승하고 있는 모델 3.3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움은 들어요. 하지만 3.3 이 모델만 타봤을 때 그랜저는 정말 확실히 고급스러운 주행 느낌은 확실히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랜저 시승차가 나올 거예요. 그랜저 장기 시승차가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